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포항역 주차장 부족 문제의 심각성 지난달 전해드렸는데요. 주차장뿐만 아니라 진입도로와 택시 승강장 등 포항역의 전반적인 설계 문제로 몇 년째 열차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개선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장의 상황은 어떤지, 또 개선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박성아 기자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금요일 저녁 포항역 앞 공영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 가득 차 빈자리를 찾기가 힘듭니다. 계속 만차됐어요. 내가 3시부터 교대를 했었거든요. 그때부터 계속 만차였는데. 다음 날인 토요일 오전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토요일 아침부터 이렇게 주차장이 꽉 찼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주차장의 진입부터 금지된 상황입니다. 자리가 날 때까지 주차장 앞에서 수십 분 동안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40분 전에 미리 왔는데 예상은 하고 왔는데 주차를 제대로 못하다 보니 기차를 타기 위해 달리고 토요일이니까 너무 막히나 봐. 그래가지고 늦을까 봐 짐을 다 내렸어요. 주차 안 돼가지고 모르겠어요. 주차 아마 지금 없을 수도 있어요, 자리가. 주차 안 갖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같이 일행이 내려주고 갔어요, 그냥. 결국 기차를 취소하기도 합니다. 원래는 10시 15분 차였는데 그거 그냥 취소하고 새로 끊었습니다. 주차장뿐 아니라 진입도로도 문제입니다. 들어가려는 차량과 나오려는 차량,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해 생긴 불법 주정차까지 뒤엉켜 도로가 혼잡합니다. 시민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고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이거 먹는 게 아니라 그 말 들어오는데 차가 못 가냐고 이렇게 그래 봤어 그냥 누른 거야 이거 그냥 누른 거야. 택시 승강장도 한두 대씩만 탑승할 수 있게 돼 있어 승차 전쟁이 벌어집니다. 한 2대밖에 안 되니까 거기다 짐 실지 뭐 이제 하니까 여기 보통 한 30분 40분 기차 내려가지고 대기한다. 매주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포항역에서 벌어지는 진풍경입니다. 당초 진입도로 설계와 주차장 수요 예측부터 잘못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포항역의 하루 주차 수요 대수는 920여 대. 하지만 국가철도공단이 건설한 주차장의 수용 대수는 380여 대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주차장은 지난 2007년 교통영향평가의 예측 수송 수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예측이 구 포항역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400여 대를 수용하던 임시 공영 주차장마저 내년에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없어질 예정이라 증설이 시급합니다. 수년째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던 포항시와 국가철도공단은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우선 진입도로와 택시 승강장은 차선을 확장하고 동선을 분리해 최대한 올해 안에 개선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주차장인데 1000대 규모의 주차장 증설을 계획하고 있지만 예산 문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철도공단하고 빨리 협의를 마치고 해서 우리 시비를 투입할 건 시비를 투입하고 또 국비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에 협의를 해서 올 하반기 내라도 실설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관광객들이 마주하는 포항의 첫 얼굴이자 포항 시민의 두 발이 되는 포항역. 무질서와 혼잡의 공간으로 남지 않도록 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의가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지난 1, 2월 잦은 비로 경북 지역 14개 시군에서 시설 작물 2,486헥타르가 일조량 부족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군별로는 성주가 1,788헥타르로 가장 많고 고령 경주 순으로 피해가 컸으며 피해 복구비는 74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15일 일조량 부족도 농작물 재해로 인정했는데 경북도가 제출한 피해 계획서를 토대로 정밀 조사를 거쳐 다음 달 재해 복구비를 확정해 교부할 예정입니다. 덴마크와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탄소 중립을 향한 녹색 전환을 이끌고 있는 북유럽 4개국과 포항이 최근 교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와 포항이 유사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북유럽 4개국과 포항이 힘을 모으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이규설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북유럽 4개국 대사들이 포스텍을 찾았습니다. 탄소 중립을 향한 녹색 전환 성공 사례를 발표하고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노르웨이는 전기차 보급률 세계 1위 국가이고 스웨덴은 수소 환원 제철 분야에서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유럽에서 앞서가는 2차 전지 핵심 생산국이고 덴마크는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에 성공한 해상 풍력 강국입니다. 모두 포스텍이 연구에 집중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북유럽 국가들과 함께 많은 협력이 이루어져서 저희가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연구를 더욱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유럽 4개국과 포항의 산업 생태계는 매우 유사합니다. 특히 수소 환원 제철은 포스코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친환경 철강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해상 풍력 발전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The future of POSCO depends on the ability to produce green steel. And the only viable green power that's available here for producing the green hydrogen is going to be wind power and offshore wind. 또한 핀란드와 노르웨이는 유럽의 2차 전지 산업을 선도하는 국가로 관련 분야에서 포항과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포항 장기면에선 노르웨이 양식 기술을 기반으로 연어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조성 중입니다. So that's why you need partners to solve the problems because there will be challenges as ahead. But I think, as I said to you, together we can solve them. 서로 주고받을 게 있어야 관계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포항과 북유럽 4개국이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시는 오늘 청하 공진시장에서 도시가스 보급 5개 지역 LPG 배관망 구축 13개 마을에 대한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2019년부터 128억 원을 투입해 남구 연이읍, 구룡포, 동해면 일대에 도시가스 배관 36km를 설치했으며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는 지난 2020년부터 307억 원을 투입해 LPG 배관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시는 도심과 농어촌 지역 간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 보급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구 달성공원 앞에는 7년 전 조성한 순종 황제 어가길이 있습니다. 한일병합 조약 체결 전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인 순종의 남순행을 기념해 70억 원을 들여 만들었는데요. 그동안 역사 왜곡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다시 4억 원을 들여 철거하게 생겼습니다. 변예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달성공원 앞 순종황제 동상이 우뚝 서 있습니다. 한일병합 조약 체결 1년 전인 1909년 순종이 남순행하며 대구를 찾았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반일 감정 무마를 위해 순종을 앞세운 겁니다. 5m 높이의 순종황제 동상입니다. 대구 중구청은 7년 전 사업비 70억 원을 들여 이곳을 조성했는데요. 그런데 당장 사업비 4억 원을 또 들여서 이곳을 철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순종 동상은 설치 때부터 역사 왜곡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동상은 대례복을 입고 있지만 실제로 당시 일본 제복을 입었고 친일 미화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대구 중구는 비극적인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 다크 투어리즘이라 해명했지만 결국 철거를 결정했습니다. 승조 황제 여갓길에는 이제 보행섬만 남게 되는데요. 이제 그 보행섬을 다시 2차선 도로에서 4차선 도로로 원복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인근의 아파트와 새벽 야시장 때문에 차량 통행이 늘면서 민원이 빗발치기도 했습니다. 시민 반응은 엇갈립니다. 어느 날 이게 만들어져 있더라고. 그러니까 어차피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가만히 놔둬야지. 이거 분리시켜가지고 교통도 혼잡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불편하고. 애당초 충분한 공감대 없이 순종 어갓길을 조성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함께 혈세 74억 원만 낭비한 꼴이 됐습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사전 공론 없이 설치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회적 혼란과 혈세가 낭비된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적절한 유감 표명,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7년간 역사 왜곡 논란 끝에 순종 황제 어갓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대구 본부세관이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대마와 필로폰 등 마약류 1억 7천만 원어치를 적발했습니다. 마약 판매책은 검찰에 이첩하고 필리핀에 거주하는 총책을 쫓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대구 본부세관 조사 담당자가 금은 테이프로 감긴 손가락 크기의 물건을 뜯어냅니다.
테이프 안에 든 흰 찰흙처럼 보이는 물질을 검사한 결과 필로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5월 인천공항 세관은 국제 특송 화물로 들어온 어린이용 가방 안에서 대마와 환각 버섯 제품 1.5kg, 시가 5천만 원어치를 찾았습니다. 화물 배송지는 대구였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구 본부세관이 배송지 조사 과정에서 필로폰을 추가로 발견한 겁니다. 수치 전화번호 있잖아요. 보니까 이게 대포폰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통신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특정해가지고 압수수색을 했어요. 세관은 추가 조사에서 불가리아에서 국내로 반입하려던 엑스터시 1억 2천만 원어치를 찾아 압수했습니다. 불가리아에서는 이게 개당 2만 원에 판매가 되는데 우리나라 클럽에서는 개당 20만 원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아마 밀수입을 한 것 같습니다. 대구 본부세관은 국내 판매책 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필리핀에 거주 중인 마약 밀수단 총책 1명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 수배했습니다. 지난 5일에는 울산에 정박 중인 선박에서 코카인 28kg, 시가 142억 원어치를 적발해 검찰에 사건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경상북도 교육장학회는 오늘 뛰어난 노래 실력으로 각종 대회에서 수상한 경주 흥무초등학교 4학년 이수연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이수연 학생은 최근 모방송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등 지난 2년 동안 각종 가요제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장학회는 경북의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개척해 나가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와 경주지역 금속노조 관계 사용자협의회는 더K호텔에서 사회공헌기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 기금은 금속노조 경주지부 내 집단교섭에 참여하는 노사가 2013년부터 10년간 6억 7천만 원을 조성해 취약계층을 지원했고 올해는 8,300만 원의 기금을 마련해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에 나섭니다. 금속노조는 또 사회연대단을 조성해 매달 한 차례씩 소외계층 지원과 환경지킴이 및 행사 지원 등 봉사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4.20 장애인 차별철폐 포항공동투쟁단은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로 선언하고 포항시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발달장애인 24시간 자립생활 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포항은 발달장애인의 자립 지원 체계가 없어 시설 입소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세계적 규범인 탈시설과 탈재가 자립생활 정책을 하루빨리 추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증 보행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의무화와 법령 개정으로 국비 지원이 시행됐지만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제도 시행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됨에 따라 경북선관위는 오는 20일부터 조사반을 구성해 수입 지출 내역에 대한 집중조사에 나섭니다. 조사 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축소 누락, 업체와의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 제공 등입니다.